보험으로 사기를 때로 하고 그런 게 많은가 봐. 뉴스 보니까 뭐 좀 심하긴 하더라. 내가 그 뉴스 보니까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여유증 수술을 한 사람 부산에서 1253명이래. 그게 심평원에서 통계로 만들어 주거든. 근데 거기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한 사람이 490명이었어. 이렇게 저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나도 혹시 뭐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나도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나오라. 심리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딱 나는 이시가 뉴스 보니까 의료 보험 가지고 사기 이런 거 치고 그러더라. 5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이게 그냥 일종의 성형수술이랑 비슷했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게 보험으로 전환이 된다 했을 때 좀 의아했거든. 이게 어떻게 보험이 될까 했는데 뭐 거기 논리가 유선이라는 거는 뭐 호르몬의 이상으로 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걸 띄는 거는 보험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주변의 지방을 같이 이제 뽑는 거는 거기까지 지방 보험 급여가 가능하게끔 이제 개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재정이 이제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건 뭐냐면 실손보험.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수술이다 그러면 일종의 질병치료의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준다는데 실손보험에서 보험 보장을 안 해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에서도 이제 보장을 올미역 겨자먹기식으로 해주게 됐어. 그러니까 뭐 나는 여유증 수술하니까 여유증에 관한 얘기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했던 게 뭐 백내장이니 하지정맥류 뭐 이런 것도 있고, 실비보험에서 갑자기 이제 돈이 많이 나가게 된 분야가 몇 개 있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 요 몇 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비보험 회사에서 내세금 못하지만 반가워하진 않고 1, 2년 전만 해도 크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보장을 해주던 케이스가 이제는 좀 예전만큼 순조롭게 지급은 안 해주는 것 같아. 특정 몇몇 회사는 유난히 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결국엔 돈이니까. 돈이 없으면 뭐 어떡하겠어. 이래저래 안 주려고 딴지를 거는 거겠지. 예.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험으로 뭔가 사기를 때로 하고 그런 게 많은가 봐. 뉴스 보니까 뭐 좀 심하긴 하더라. 내가 그 뉴스 보니까 수술을 안 했는데 뭐 했다 치고 뭐 전후 사진에 문신이 달라서 뭐 걸렸다는 등 그런 정말 좀 얼토당토하는. 그거는 진짜 그런 건 범죄고, 의사가 거기 그 범죄에 가담했다 그러면 그거는 의사 면허증 반납할 각오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그냥 일반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건수당 정액으로 뭐 얼마씩 나오는 보험이 또 있나 봐. 근데 1, 2년 전만 해도 그 종수술비가 나오는 보험을 1인당 제한 없이 막 뭐 5개, 6개씩 이렇게 들 수가 있었나 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 치료를 했다 그러면 실비보험을 자기가 2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두 회사에서 50%만 이렇게 해서 주거든. 그래서 실비거든. 실비만 보장을 한다 해서. 근데 종수술비는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 종수술비를 막 5, 6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나 받았으면 거기에서 수술비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야. 나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돼? 말 그대로라면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사람들은 수술비 이상의 돈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됐었던 거야. 그거를 이제 보험업계에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악용을 하기 시작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를 전국적으로 조직을 형성을 해가지고 환자도 막 알선해가지고 환자를 꼬드긴 다음에 각지에 있는 병원에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끔 보내서 보험금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뿜빠이 해가지고 이런 거지. 이런 게 성행을 했었어. 그게 거의 전국적으로 퍼지는 현상이었다 보니까 우리 병원도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는 여유증 수술을 꽤 많이 하는 병원이거든. 얼마 전에 통계 나왔는데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여유증 수술을 한 사람 부산에서 1253명이래. 그게 심평원에서 통계로 만들어 주거든. 근데 거기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한 사람이 490명이었어.
대충 한 39% 40% 되더라. 부산에서 여유증 수술을 보험으로 적용받아서 수술하신 분들 10명 중에 4명은 내가 했다는 얘기거든. 그 정도로 하면은 좀 많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직을 통해서 보험을 왕창 들어놓고선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병원에 왔던 사람들도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점점 조직화되고 커지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경찰 쪽에서 이제 수사를 하더라. 이렇게 저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도 있으니까 나도 혹시 뭐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나도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나오라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 있어. 나는 불과 한 3, 4개월 전인가? 그 사람들이랑 뭔가 오고 온 게 뭐가 없냐 이거를 따지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와 그동안 내가 진료 못 본 거나 뭐 거기 나 혼자만 가? 또 변호사 대동해야 되잖아. 변호사 대동하려면 하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당연히 대동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깡다구로 그걸 혼자가. 또 그동안 그 수사 받는 동안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딱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검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다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그런 마음까지 어떻게, 속셈까지 어떻게 꿰뚫어봐. 수술 안 하고도 막 청구하고 그랬다며. 이거 검사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초음파로 쫙 해보면 보여 이게? 내가 그 하나 사진 하나 보여줄게. 유선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내가 그 사진을 설명하기 쉽게, 유선이 좀 크게 잡힌 분 사진을 내가 지금 띄운 거거든? 보통 보면 요 제일 위쪽에 요 하얀 선 보여? 요거는 피부야, 피부. 그리고 요 밑에 까만 부분은 보통 지방이야. 지방이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 많은 조직은 초음파에서 좀 까맣게 보이거든? 근데 여유증 있어서 병원 오시는 분들 가슴이 이만하다는 얘기잖아. 결국에는 이만한데 지방이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 뭐야? 이 덩어리 있잖아. 이 덩어리가 유선이고. 그거 되게 쉽네. 요 두께는 대략 한 2.5, 3cm 정도. 요 화면 요 길이가 3cm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유선이라고 보면 돼. 여기는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조금 더 하얀 부분이 있어. 이 가운데 쪽에. 그리고 요 주변은 약간 좀 검은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유선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사이사이에 이제 지방이 막 껴가지고 막 이렇게 큰 하나의 덩어리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찍어 놓고 여기 유선이 분명히 있다 하고선 이제 증거를 남겨 놓고 이제 보험 적용을 하는 거지. 저렇게 유선이 실제로 큰 사람들이 진성. 사실 따지고 보면 100% 진상 없고 100% 가성 없어. 다 혼합형이야. 근데 가성도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100% 가성이다 라면 지방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지방밖에 없는 경우는 사실 보험이 안 되지. 살 뺐어요. 살 빼도 이런 쪽으로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 이해하기 쉽게끔 좀 특징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이게 유선이거든. 이게 유선 떼어내는 거거든. 다 꺼내놓으면 이렇게 한 그릇씩 나온다고. 그냥 이걸 띄고 나오면 그 다음 여기까지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이 부분도 같이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